2020년 비트코인 2억 원.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거대한 힘들이 맞물려서 만들어내는 구조적 필연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억 원이라는 가격, 이게 과연 허황된 예측일까요? 아니면 우리 앞에 거의 확실하게 놓인 미래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분석을 보면요.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시장의 오르내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본, 규제, 그리고 공급 이 세 가지의 진짜 거대한 힘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시장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이걸 바로 거대한 수렴, Great Convergence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름의 수학적, 구조적 필연성을 갖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무슨 소수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손들 사이에서는 이게 거의 합의된 의견, 컨센서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스탠다드 차타드, 번스타인, JP모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관들이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는 시티은행의 예측치조차도 우리가 보통 놓치는 딱 하나의 변수만 적용하면 2억 원을 그냥 훌쩍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변수가 대체 뭘까요? 바로 환율입니다. 2020년에 원달러 환율이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금리나 여러 지정학적 문제들 때문에 2020년에도 환율이 1,45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환율의 마법, 승수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환율이 1,450원이면 비트코인은 달러로는 약 13만 8천 달러만 돼도 원화로는 2억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 13만 8천 달러라는 숫자는요, 아까 본 기관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보다도 오히려 낮은 금액입니다. 신기하죠? 아니, 그럼 이 기관들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자,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새로운 돈, 이른바 자본시장의 최종 보스들이 누구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이건 해치펀드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분석 자료에서는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세 종류의 어마어마한 자본의 원천을 딱 짚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중동의 국부 펀드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오일머니요.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막대한 부를요, 단순히 투자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의 핵심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엄청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 그 자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됐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국가가 금을 쌓아뒀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요.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게임 이론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 바로 연기금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돈이죠. 위스콘신 연기금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 판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커리어 리스크였다면 이제는 반대로 지난 10년간 수익률 1위였던 자산을 외면하는 게 오히려 수탁자 의무 위반, 즉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전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겠죠? 놀랍게도 바로 지금 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바젤3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 세계 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국제 표준, 일종의 룰북 같은 건데요. 여기에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규칙이 새로 딱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자금이 들어올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 규정을 잘 뜯어보면 아주 재밌는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은행이 자기 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건 사실상 막아놨어요.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고객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보관해주는 서비스? 이건 오히려 괜찮다고 심지어 장려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국부 펀드가 어떤 암호화폐 회사에 수조 원을 맡기긴 좀 불안하겠죠? 하지만 JP모건이나 BYM 멜론 같은 세계적인 은행에 맡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대마불사 은행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법인들도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정말 수조 원의 새로운 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수요가 어떻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계산이 아주 간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매일 채굴되어서 시장에 풀리는 비트코인의 양이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ETF를 통해 사들이는 양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요. 어떤 날은 4배 이상 사들이기도 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단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사자마자 바로 인터넷에서 분리된 안전한 금고, 우리가 콜드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씨를 말려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2026년의 금융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이 2억 원 주장의 핵심은 3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학. 보수적인 달러 예측치에 높은 환율만 더해도 2억 원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된다. 둘째, 자본. 국가, 국부펀드, 연기금 같은 최종 보스들이 드디어 참전했다. 그리고 셋째, 규칙. 이 거대한 돈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파이프라인이 이제 막 완성되고 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내놓는 최종 결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2억 원이라는 가격이 우리가 이제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투기적인 천장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 기관들이 무너지지 않게 방어해주는 새로운 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만약에 2억 원이 천장이 아니라 새로운 바닥이라면, 그래서 이 자산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과연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